안녕하십니까,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형법상 간통죄 규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사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상간녀를 상대로는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의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개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법원에서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일체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을 이 성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배우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범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에 청구할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각자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청구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 청구 금액을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법원에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입증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형성해온 또는 유지해온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재산분할 청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를 특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그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 그 재산 분할의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과연 어떤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섭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특유재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말하는데, 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 특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분할 대상이 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이 과연 특유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여한 점이 인정이 되어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